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이슈가 된 인물을 분석해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 찾아서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 어떤 인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의원을 주호영 의원이요? 준비했습니다. 예. 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어요. 네. 지난 5월에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22대 국회 이번 종료 때까지 무려 10회에 걸쳐서 535시간 넘는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게 필리버스터 애초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환기도 잘 안 되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수당의 독주를 제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전 양상만 띠고 극한 대치 상징으로만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반복하니까 지금 저거는 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걸로도 좀 보이고요. 이런 과정에 주호영 부의장이 소환이 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죠? 맞습니다. 네. 원래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온건파 이렇게 분류가 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양반이 작심하고 공개 요구까지 했는데요. 잠깐 영상 준비한 거 보고 오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239시간, 이하경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였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습니다. 주호영 부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사회의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저기 사회를 거부한답니까? 본인의 명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협조할 수가 없다.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저항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긴 한데 이게 그냥 의원이 아니잖아요. 부의장으로 국회의 절차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도 되는 거냐.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작동 자체를 멈춰 세우는 행위고 또 동시에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장면이 좀 낯설지 않아요. 주호영이라는 인물의 정치 인생을 쭉 좀 톱아보면 결정적인 순간대마다 책임은 회피하고 좀 정세가 불리해지면 한 발 물러서고 이런 선택을 좀 반복해 왔거든요. 오늘 인물 탈곡기에서 그런 어떤 기회주의적 면본을 좀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먼저 주호영을 소개합니다. 1960년 강원도 울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도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법학과 7, 8학번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던 날 24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떡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사시 합격 동기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그 해에 같이 합격을 했던 동기라고 합니다. 1988년에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해서 2003년 대구지법 부장판사까지 판사 시절의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낸 소위 말하는 향판 출신이라고 불립니다. 정계 입문 후에도 쭉 대구에서 당선됐었죠? 맞습니다.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시 수성구 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후에 17, 18, 19, 20, 21대 총선 모두 대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대구라는 데가요. 저도 어릴 때 대구에서 좀 살았었는데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이거 옷만 입혀 놓으면 짝대기만 꽂으면 다 당선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 때에도 대구에서 했는데 당의 혁신위에서 22대 총선 때만은 좀 대구 말고 험지에서 출마를 해달라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럴만 하죠. 그죠? 그런 요청에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또다시 대구에 출마해서 당내 최다선
육선의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이걸 갖다가 고향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뚝심 있다고 해야 될지 노욕이라고 해야 될지 예.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장으로 또 거론되잖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대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대구 MBC에서 인터뷰를 예. 진행을 했는데 출마하실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대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고 뭐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내란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잖아요. 대구 시민들이 과연 이번에도 또 주호영이라는 인물을 선택하게 될지 좀 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 키워드로 또 주호영 의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주호영 첫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 윤석열 탄핵 소추안 보이콧의 주역입니다. 보이콧의 주역. 네, 예.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네요. 예. 2024년 12.3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그날 당연히 주호영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7일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그렇죠. 있었습니다. 국민들 엄청나게 분노가 정점에 달해 있었고 국회가 헌정 질서를 바로 잡냐 못 잡냐 이 중대 기로에 섰던 날인데 그때 기억하시죠?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보이콧했잖아요. 안 들어왔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노했는데 그때 국민들 정말 많이 분노했어요. 네, 지켜보면서 예. 아무튼 그날 그 보이콧 참여한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역사가 오래오래 기억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탁제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보이콧의 정중앙에 있었던 게 바로 주호영이군요. 주호영 의원이었던 예. 겁니다. 개헌 바로 다음 날에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8년 전에 나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겪었었잖아요. 그때가 오버랩이 되면서 쫄렸던 거지. 8년 전에 나는 국민의 평균 기대에 못 미치는 대통령 그러니까 예. 박근혜를 바꾸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을 겪고 나서 지나고 보니 내가 탄핵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많이 했다라면서 이 주호영 의원이 중진 의원들을 대표해가지고 투표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걸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체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 그 안에도 사실 이탈표가 있을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예. 이런 어떤 이탈 위험을 아예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봉쇄 효과를 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도 부의장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당시에도. 아니요. 이번에 이 12월 7일 때 부의장이었죠. 12월 7일 때. 그게 문제였던 건데 예. 그러니까 그때 12월 7일 때 부의장인데도 보이콧을 이끌어냈네요. 이끌어낸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여당 의원이기 전에 국회의장단 일원으로서 예. 본인이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야 뭐 본인 자유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그렇죠. 좀 보장을 해주는 그런 걸 관리할 책임이 있는 위치였는데 국회의 권한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장, 어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예. 그런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택을 그 당시에도 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탄핵에 반대할 자유만 행사를 하고 탄핵 절차를 관리할 의무는 회피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정치적 신념은 주장했지만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역할은 내려놓은 장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지금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랑 또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탄핵 소추 가결 후에도 행보가 또 똑같았죠. 그럼요. 네. 2월 25일에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방청을 갔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2월 28일에는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성급한 결론을 헌재가 내리면 심각하게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 좀 결론을 짓지 말아달라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또 3월에도 헌재에 탄핵 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참석을 하고 즉 어떤 탄핵을 미루고 이 내란을 극복하는 걸 가로막은 인물 중에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 들어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발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선거철이 다가오는지. 선거철. 왔구나 왔어 선거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예. 명백한 폭정이었다. 그러게.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 준비했거든요. 예, 보고 한번 올게요. 볼까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폭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계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자기 편을 단결시키는 과정에서 중도가 도망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야, 폭정이다.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던 선택이다. 윤호에게는 안 된다. 대구시장 출마를 이렇게 저울질하다 보니까 나오는 발언 같은데요. 앞만 봐도 그렇게 보이죠. 예. 아무리 대구가 보수의 성지라고 해도 그렇죠. 진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떤 정의와 극우화까지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민심이 있는 민심이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주호영이 탄핵소추안 보이콧을 주도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그러게. 책임은 하나도 짓지 않은 채로 이제 와서 윤석열은 잘못됐다, 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비겁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비판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자 변명을 막 늘어났습니다. 사실 나는 탄핵을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신중히 하자고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헌재 뭐 여러 번 가긴 했는데 그것도 절차적 균형을 강조한 취지지 탄핵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뭐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자기는 원래 계엄이 아주 잘못됐고 탄핵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비공식 석상에서는 늘 하고 다녔다. 비공식적으로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어떤 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뭐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윤어게인 이런 애들이랑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 진짜 비겁한 변명 너무 아닙니까? 비겁한 거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때는 어떤 탄핵을 부정하더니 그렇죠. 이제는 또다시 이제 국회에서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대구시장을 노리면서 그렇죠. 또다시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윤석열을 부정하는 모습. 예. 이거는 결단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그냥 정세 판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선거를 앞둔 정세 판단. 그렇습니다. 책임은 집단에게 남기고 출구는 자기 개인이 챙기는 방식. 그렇죠. 이런 사람이 또 이 리더에 오르면 또 중요한 국면, 힘든 국면에 국민도 내다 버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처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준비했는데요. 네. 침몰하는 배 뛰쳐나오는 쥐호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게 배가 침몰한다면 쥐새끼가 제일 먼저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쥐호영.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쥐새끼 같은 모습 예전에도 좀 시전하신 바 있는데요. 네. 기억하실 텐데 박근혜 탄핵 국면 때 얘기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주호영이 굉장히 앞장서서 박근혜 탄핵을 빠르게 탄핵을 시키는 데 주도를 앞장섰군요.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자 이 당에서는 이 박근혜 당이잖아요. 예. 국정농단 당에서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예. 유승민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해서 그 당시에 바른정당을 바른미래당인가요, 그때? 그때 이름은 바른정당으로 바른정당이었어요? 창당을 했습니다. 뭐 탈당이야 개인의 자유니까 뭐 예. 옳다 그르다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그때 주호영이 이미 4선째였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때가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박근혜 당에서도 큰 형 예. 어떤 리더 당의 중진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권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이고 마 여기 베리 뿌다 하면서 바로 빠져나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바른정당에 가서 원내대표까지 하고요. 예. 대구시당 위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당도 탈당했죠. 창당한 지 5개월 만에 탈당하고. 원내대표를 지내는 도중에 예. 또다시 탈당을 해서 그때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네. 거기에 복당을 해버렸습니다. 뭐 명분이야 보수 통합이 중요하다. 문재인의 저 폭거에 맞춰서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게 명분이긴 했는데 누가 봐도 결국은 기회주의? 예, 지살길 기회주의. 찾아서 간 거 아니냐 싶고요. 위기가 오면 거리를 두고 책임을 물을 때가 되면 자리를 비우고 그렇죠. 다시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또 돌아와서 돌아오는. 한 자리 차지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정치인이다라고 예. 거듭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랑 손 긋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와서 또 제3자인 마냥 네. 나는 다르다라고 반성하지 않고 팔짱 끼는 모습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전향적인 그 메시지가 나와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이랑 선 긋는 게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정신 차렸나 보네가 아니라 더 비겁하게 보이는 그렇죠. 건데 또 그렇게
진짜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싶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 사람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주역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윤석열의 이웃 사촌. 이웃 사촌 둘이 같이 동네 살았어요? 네, 뭐 이제 2021년에 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 예. 선거에서 이준석이 당선이 됐었던 예, 건데 그랬었죠. 그때 인터뷰에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즉시 우리 당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유를 들어보니 내가 윤석열이랑 이웃 사촌 아이가 라는 이유를 그래요? 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예. 시절에 대구에서 3번이나 근무를 했고 서로 겹치는 지인이 그래서 많고 또 서울에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그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을 가장 잘 안다. 그러니 난 당대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이 입당하는 데에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럼 어찌 보면 내란 수계 탄생에도 큰 역할과 책임이 있네요. 그렇죠. 아주 각 잡고 반성해야 될 그렇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네요.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캠프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때 이제 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강한 소신과 집념이 있고 예. 열린 기와 낮은 마음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절로 아주 웃음이 나오네. 윤비어천가를 줄줄 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정과 정의, 경청과 소통, 자질 뭐 하나 맞는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대의 모습만 겪어왔는데 어쩜 진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그러게요. 이런 말까지 해야 참. 되나 싶고요. 그리고 뭐 선거 때는 당연이고 국민의힘 또 원내대표도 지냈었거든요. 당시에 윤석열에 대해서 온갖 논란과 비판이 계속 있었을 때에도 원내대표로서 줄곧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을 해왔습니다. 정권 초기에 욕먹었을 때는 아이고 초기 아닙니까? 좀 지켜봅시다. 또 당내 비판 있으면 아니다 지켜보자.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된다. 하나로 모으자 하고 민주당이 비판하면 저 시비다. 국정 발목 잡기다. 나쁜 프레임이다. 이런 식으로만 들은 채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이 지고 국정은 파탄되고 이렇게 된데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는데요. 그 당의 중진이고 또 윤석열을 영입하고 추대하고 선대위원장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를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원내대표로 국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예. 그래놓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뭐 폭정이다 이런 말 운운하니까 예. 정말 비겁하게 짝이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정말 기회주의자네. 예, 윤석열 만들 때 그 정치적 공은 자기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책임지고 할 때 책임져야 할 때는 안 지고 안 지고 사과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시장 나온다 그러고 사실 제가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뭐 오늘 인물 탈곡기 하러 간다 하면 이번엔 누구 하냐? 누구 털어 그래? 주호영 탄다 뭐 그 사람 재미없겠다. 누가 주호영 관심 있냐? 약간 그런 취급을 좀 하더라고요. 예. 사실 뭐 그렇게 뭐 주목받는 뭐 굳이 이 사람까지 털어야 돼?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호영이라는 인물을 선정한 이유가 네.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뭐 장동혁 빼고 어쩌면 장동혁조차도 과거 지우고 윤석열이랑 손절하고 마치 자기는 상식적인 보수인 마냥 나는 다르다. 이제 나는 달라졌다라고 행세를 할 때가 됐잖아요. 그 첫 테이프를 끄는 게 주호영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진짜 책임을 통감한다면 아예 출마 자체를 안 하는 게 진짜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인 거고 그렇게 책임 없이 반성 없이 손절만 하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모습만 보는 거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걸러봐야 된다 이런 어떤 호소의 말씀으로 오늘 탈곡기 좀 준비한 측면이 있고요. 또 대구 시민들 이제 그 오욕을 좀 벗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짝대기 많고 좀 아까 솔직히 댓글에 보니까 예. 대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도 국민의힘 옷 입고 나오면은 다 찍어줄 거다 이런 댓글이 나올 정도로 답답하다 그죠?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무조건 좀 이제 좀 언제적 주호영이냐 그냥 찍지 말고 그동안 이 사람이 한 게 뭐고 내란 이후에 어떤 사회와 정치를 만들어 왔는지 이런 걸로 좀 검증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유권자들께도 말씀드릴 겸 오늘 주호영을 좀 털어봤습니다.
네, 댓글에 똑순이 이은혜 잘하네 은혜 기자 칭찬이 막 쏟아지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